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법률 행위가 유효권을 못 갖추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었죠. 이거 이제 모아서 정리하는 거죠. 법률 행위가 무효일 때 또는 취소할 수 있을 때 그 법률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먼저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무효야. 그럼 처음부터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무효예요. 무효 사유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죠. 목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도 있고 허위 표시도 있고 의사무 능력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자, 세 번째 무효의 유형. 첫째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구별하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다. 즉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다. 그죠?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의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사람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반면에 가장매매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런 게 절대무효, 상대무효가 됩니다. 상대무효 두 개 기억하면 되죠. 비진입 표시가 무효인 경우하고 허위 표시 무효인 경우. 둘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부 무효, 일부 무효도 구별하자. 전부 무효는 말 그대로 계약 전체가 무효다. 근데 일부 무효.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땅과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했는데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허가 전이더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는 무효다. 그럼 결국 토지건물 일괄 매매계약 중에서 토지 부분이 무효다. 즉 일부가 무효다. 이때 전체를 무효할 것이냐 일부를 무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137조에서 원칙이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하는 원칙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는 물론이고 건물거래도 무효. 그래서 건물만 먼저 등기를 청구하거나 건물 대금만 먼저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원칙. 다만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거래를 했었을 것. 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 이걸 가상적 의사라고 해요.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 또 무효 부분과 아닌 부분이 따로 할 수 있는 경우. 건물 매매 따로, 토지 매매 따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지요. 토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이걸 가분적이라 또는 분할 가능하다. 이렇게 따로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 이렇게 두 가지 요건 따로 계약을 할 수 있고 and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계약을 했었을 것이라는 추정, 추측이 되는 경우 이걸 가상적, 가정적 의사라고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일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를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부릅니다. 일부 무효 법리,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확정적 무효가 있고 불확정적 무효가 있다. 불확정적 무효는 뭐라고도 부른다? 유동적 무효라고도 부른다. 무권대리 무효죠. 그런데 뭐 하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추인하면 허가전 거래 행위 무효죠.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된다. 또 나중에 부관 가서 볼 건데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가 돼요. 시험에 받으면 차를 줄게.
붙으면 유효가 돼.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 무효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도래하면 유효가 돼요. 그래서 우권대리 행위, 허가전 거래 행위, 정적공부 행위, 시기부 행위는 무효지만 추인, 허가, 성취, 도래라는 특별 유효권을 갖추게 되면 유효가 되니까 이 상태가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 현재는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더라. 그걸 유동적 무효를 하고, 이 유동적 무효 중에서 뭘 기억해야 된다? 이거 나온다. 토지거래 허가전. 거래행위. 허가전 거래행위. 자, 여기서 첫째 이 허가는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의 무슨 유효 요건? 특별 유효 요건. 특별 유효 요건. 그리고 거래 전 허가가 아니라 거래 후 허가를 받다. 거래 후 허가. 그래서 거래를 한 때부터 허가를 받을 때까지 이때가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소급해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는 특별 유효권이고 거래 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한 때부터 허가를 받을 때까지가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가 된다. 다만 첫째,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 몰래 회피 이런 목적이었었던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 이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미등기 전매. 보통 세금 떼먹으려고 미등기 전매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처벌만 할 뿐 유효라 그랬죠. 근데 토지거래하고 여기서는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투기 방지라는 목적이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무조건 무효다. 미등기 전매 행위를 했다는 건 허가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다. 따라서 각각의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등기조차 무효가 된다. 깡그리 무효. 이렇게. 두 번째, 거래를 하면서 뭘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허가를 안 받으려고 이걸 은닉을 하고 증여로 가장. 자, 증여는 가장행위죠. 무효지. 거래는 은닉돼 있지. 유효인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장매매에서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가장을 하면 매매는 무효고 증여는 세금 뜯어야 되니까 유효라 그랬죠. 그런데 토지거래학에서는 세금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허가 받아라. 너 안 받았어? 이것도 무효. 그 제가 가장행위 은닉해서 그랬죠.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또 하나, 은닉행위가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무효가 되죠. 가장행위도 무효, 은닉행위도 무효. 왜? 이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죠? 두 가지. 이거 외에 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이름을 도용해서 계약을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계약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계약처럼 꾸미거나 에? 그런 것들도 다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 계약이 됩니다. 그건 됐고 두 가지는 기억하자. 두 가지. 두 번째,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가 되는데 일단 무효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대금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거 없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채무가 없으니까.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또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죠.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다른 놈한테 팔아먹는 게 불안해. 그럴 때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권리가 있어야 돼. 야, 너 처분금지 가처분을 왜 신청했냐? 저는 이런 권리가 있는데요. 그 권리가 뭐예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보통.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못한다. 이게 판례. 보통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 걸어둘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계약상 채권 채무는 없지만 뭐가 있다? 신의칙상,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있다. 이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신의측이라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서로 협조해 주겠지. 저놈이 허가 절차 협력해 주겠지. 그런 신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예요. 이걸 허가 절차 협력 의무라고 합니다. 그럼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도 있겠지. 의무가 있으니까. 자, 이때 이거 이행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져요.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고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허가 절차 협력 의무가 있다. 허가 절차 협력 청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계약상 채무는 아니더라.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이건 안 된다. 됐죠?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까지는 가능해. 근데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해제는 못해. 결국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따위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 권리가 있지. 아까 이전 등기 청구권 없었죠. 근데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은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처분 금지 가처분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없으니까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을 가지고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았네. 자, 이 계약금 무효 상태에서 주고받았죠. 무효 상태에서 주고받은 게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에 문제가 생겨.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지급한 계약금은 아직 부당이득인지도 확정되기 전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급한 계약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민법 565조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계약금 해제권이라는 게 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약금 해제는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행에 착수를 하면 계약금 해제는 못해. 여기서 허가를 받은 게 이행 착수냐의 문제가 생겨요. 허가가 이행 착수냐. 만약에 허가를 받은 걸 이행 착수로 보면 허가 이후에는 계약금 해제할 수가 없지요. 그죠? 다시 한번 계약금 해제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다고? 이행 착수 전까지만.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걸 둘이 협력해서 허가를 받은 것을 이행 착수로 보면 허가 이후에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유효가 돼야 의무가 생기죠. 의무가 생겨야 이행을 착수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는 이행 착수 전이에요. 전. 허가 후에 이행을 착수하는 거예요. 아, 상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채무가 생기고 채무가 생겨야 그 다음에 이행을 착수하잖아. 그러니까 허가 받은 건 이행 착수도 아니다. 아니니까 허가 후에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이행 착수 아니에요? 아니야.
네 번째. 이 상태에서 언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느냐.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건 세 개밖에 없어.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 해제된 경우,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때 뭐가 된다? 확정적 유효가 된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다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섯 번째.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가장 기본이 뭐예요? 허가받으면 확정적 무효.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 유효.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 근데 이 불허가 처분이 언제나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통합창원시 이전에 마산시가 있었을 때. 지금 이제 통합창원시죠. 그 마산시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 마산 지역에 땅을 사고요. 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일단 혼자 냈어. 원래 공동 신청해야 돼요. 또 혼자 냈어. 두 번째, 허가 신청서에다가 써야 되는 게 있어. 토지 이용 계획. 근데 뭐라고 썼냐면 마산으로 이주 계획 없음. 딱히 토지를 사용할 계획도 없음. 이렇게 썼어요. 허가 신청서요. 관할관청에 보니까 혼자 온 것도 열받는데 이렇게 썼어? 같이 와. 다시 써와. 보정을 명하는 의미의 불허가 처분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당사자 일방이 불허가 처분을 받을 의도로 단독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부실 기재를 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는 의미의 불허가 처분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여전히 유동적 무효 이렇게 씁니다. 예? 잊어. 그냥 불허가 처분 확정적 무효야. 그냥 잊어. 표정 보니까 불허가 처분. 두 번째,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있어. 둘이 만나 대면대면에 서로 피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둘 깨졌구나. 그죠? 이렇게 양당사자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어. 요거 판례가 하는데 뒤지기 어려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할 거예요. 세 번째가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해버렸어. 나쁜 놈이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근데 일단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이렇게 일방적 철회한 놈도 확정적 무효다. 나 허가 신청자 협력 못하겠다. 주장할 수 있어. 대신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죠. 손해를 배상하라. 어쨌든 일방적 철회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 네 번째. 거래 당시에 갑이 만취해 있었네. 갑이 차고나 사기 강박을 당했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따로 무효 사유, 취소 사유가 있죠. 그 주장해라.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주장해라.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 땅이 농지였어. 농지. 요즘 뭐 농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농지였어. 그런데 이 둘이 계약을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먼저 받기로 했어. 농지를 대지로. 에? 성질 변경.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유효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니까 이 농지 전용 허가는 정지 조건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정조건. 그런데 농지 전용 허가가 불허가가 됐어. 그럼 정지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졌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 허가 전 정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진 경우 확정적 무효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다시 돌아와서 이거 미등기 전매라든가 이거 확정적 무효라 그랬죠. 예? 자 보세요. 거래하면서 허가를 안 받으려고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했을 때 증여 무효라 그랬죠. 거래 세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무효라 그랬죠. 그럼 세금 뜯어요 안 뜯어요? 안 뜯죠. 그런데
얘가 팔고 돈까지 받은 상태야. 양도세 뜯습니다. 대법원이 거래를 하면서 거래를 언lik하고 증여를 한 경우 증여도 무효고 거래도 무효지만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지독하죠? 세금까지 뜯어내. 거기까지. 어제 보니까 무슨 뭐 또 보유세 겁나 올렸던데, 그죠? 뜯어내. 악착같이. 127페이지. 뭐 이거 아니죠? 그래, 일단 여기까지 좀 보자. 127페이지 종류까지. 무효에 의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자만 올 때 읽으면 돼요. 취소도 마찬가지고. 요거 이제 자만 올 때. 예. 다음 페이지 구별해놨네? 무효도 잘 모르고 취소도 잘 모르는데 뭔 구별? 나중에. 예, 나중에. 128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효의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 무효, 상대 무효 꼭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상대적 무효 2개 예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줄 비질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 2번 됐고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양가로 2번 일부 무효 체크하시고요. 4번에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있다. 특히 유동적 무효는 이런 걸 말한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법률관계가 쫙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판례 1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 이거 뭐죠? 귀책 쌓여 있는 자의 무효 주장. 아까 이거 일방적으로 철회한 놈. 에? 나쁜 놈이잖아. 근데 이놈도 무효다 주장할 수 있다. 대신 뭐 해라?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거죠. 동그라미 5. 6. 별도의 무효 취사유가 있더라. 주장해라. 7. 중간생략 등기 깡그리 무효다. 2. 협력 의무 청구할 수 있죠. 거기 소구가 뭐예요? 소송상 청구. 협력 의무 이행 청구 소송 가능하다. 협력 의무 위반했어. 손해배상할 수 있다. 3번 미리 손해배상액도 정해둘 수 있다. 협력 의무를 불행하면 500만 원을 배상한다. 1000만 원을 배상한다. 이걸 손해배상액의 예청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3번. 그러나 4번. 협력 의무가 계약상 채무는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위한 해제는 못한다. 당연히 5번. 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대금 지급과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지. 매수인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하라 그랬더니 대금 줄 때까지 못해. 있다고 소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6번. 6번 됐다. 6번 됐다. 대위까지. 5번까지. 다음 페이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불허가 처분 있는 경우. 다만 네 번째 줄. 그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경우, 그걸 명하는 경우, 그런 의미의 불허가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허가를 배제 참탈, 기억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정조건의 불성취. 아까 말씀드린 건 뭐였죠? 농지 전용 허가를 먼저 받기로 했는데 불성취되었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오른쪽 4번에 1번 기억 니은 동그라미 2 이렇게 됐죠? 그걸 이제 핵심에서 정리를 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정리만 딱 봐도 돼요. 예제 봅니다. 가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땅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허가를 받진 않았다. 확정적 무효도 아니다. 대놓고 뭐라 그런 거예요? 1번 유동적 무효다. 그죠? 2번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 즉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는 없다. 갑은 을이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허가 절차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는 없다. 4번 지정기간이 만료된 제정 안 했다. 확정적 유효가 된다. 5번 을이 병에게 전매하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넘겼다. 깡그리 무효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미등기 전매행 및 중간생략 등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5번 밑에 일부 무효가 있네요. 137조. 원칙 무슨 무효라고요? 전부 무효. 그런데 오른쪽 요건 있죠. 타이틀만 동그라미 1번 분할 가능과 동그라미 2번 가상적 의사의 존재. 그러면 1.
일부만 무효가 된다. 일부만. 요건 두 개 딱딱 머릿속에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무효의 종료.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무효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 추인이 남아요. 이거는 무효행위를 좀 되살려보자. 재활용해보자. 뭐 이런 의미예요. 각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무효야. 이거 재활용 좀 해보자. 이걸 무효행위 재생이라 하고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전환과 추인. 먼저 전환 이렇게 돼 있죠. 무효인 행위가 다른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다른 행위를 하였을 것. 그러면 그 다른 행위 효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죠. 다른이 포인트. 다른.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가지고 있는 A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계약을 했어. 그런데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이 A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자 을이라고 등기를 꼭 해야 돼. 등기 꼭 해야 돼. 우리 186조. 그런데 갑과 을이 지상권 등기는 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어. 무효. 무효. 특약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죠. 예? 지상권 계약이 무효예요. 자, 계약이 무효라면 을은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이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땅을 사용 수익하고 있고 갑은 아무 말을 안 해. 오히려 타달이 지료를 받고 있어. 즉 을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갑소유 땅을 사용하고 있더라. 우리 민법상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 따로 있어요. 뭐가 있죠? 임대차 계약.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계약을 했지만 그 계약이 무효인데 당사자는 마치 유효한 무슨 계약을 한 거구나. 임대차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구나. 갑과 을 사이에 무효인 지상권 계약이 다른 즉 임대차 계약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당사자를 추측을 해봐. 갑과 을이 처음부터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면 지상권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했을까? 했겠지. 사용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그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한다. 전환. 무효행위 전환도 추측해야 되죠. 일부 무효의 법리하고 마찬가지로 가상적 의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무슨 의사? 가상적 의사. 조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의가 있습니다. 요건 무효고 이 다른 요건 갖추고 있고 3.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되고 여기까지.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는 1억짜리 땅이 그 땅 주위를 개발하는 개발조합에 재개발조합에 10억에 팔았어. 갑이 알박기를 했어.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죠. 불공정한 10억 매매가 무효예요. 그걸 우리 대법원이 한 3억 정도로 적당히 줄여서 10억 매매 계약으로는 무효지만 3억 매매 계약의 유효로 전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는 전환될 수 있구나.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무효행위 전환 별거 없어요. 두 번째가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이 또 나왔네? 아까 추인이 있었는데? 뭔 추인? 뭔 추인? 예? 아까 추인이 있었잖아. 무권대리 추인.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지. 다른 거죠. 아까는 무슨 추인? 무권대리 추인. 이건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다르잖아. 안 달라요? 다르잖아. 다르잖아.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인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는 거고, 이건 무효 행위한 당사자가 그 행위를 추인하는 거고,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달라. 내용은 달라. 무권 대리 추인이 뭐냐?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A 토지를 가장 매매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놨다. 무효죠. 무효예요. 그런데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만나갖고 새로운 유효한 매매 계약을 해. 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죠. 처음 건 무효였잖아요. 다시 하면 되지. 유효하게. 처음엔 가짜 매매였어. 가짜 매매한 둘이 만나가지고 나중에 진짜 매매하면 맞아 죽나? 국가한테 혼나나? 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런데 이미 계약도 했고 이미 등기도 넘어갔으니 뭐 귀찮게 만나고 또 계약하고 또 등기 넘겨주고 그러냐. 둘이 7월 10일 날 입만 맞춰라. 추인. 하면 새로 계약한 걸로 봐줄게. 이걸 뭐란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무효인 행위한 당사자가 나중에 그 무효행위를 알고 그 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 행위한 걸로 본다. 이걸 뭐란다? 무효행위의 추인. 두 번째, 이거 재활용해야 되죠. 그걸 무효등기의 유용. 이렇게 불러요. 언제부터 유효가 돼? 7월 10일부터. 장래요? 왜 중요해요? 세금.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중요하죠. 장래예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좀 싸게 줄 테니까 7월 10일 날 싸게 줄 테니까 6월 1일 기준 부과된 세금은 을 네가 낼래? 그랬더니 을이 내겠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당사자세 그렇게 약정하는 거 굳이 막을 이유는 없지요.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는 있다.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렇게 계약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갑에게 세금 부과했을 때 을한테 받으세요. 이런 소리는 못해요. 지들끼리만 소급시켰어요. 지들끼리만. 요거를 채권적 소급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채권적 소급표. 자, 무효행위 추인 139조 조문 암기하셔야 돼. 뭐라고 돼 있냐?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게 원칙.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따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만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의 경우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걸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한다. 무권대리 추인은 그 무권대리 행위 자체가 소급해서 유효.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거라 그랬어요. 제도가. 다르죠? 결론은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조문 꼭 암기하셔야 돼요. 무효행위 추인은. 오른쪽에 의가 있고 요건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게 원칙이지요. 강행규정 위반행위, 반사의 질서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상대적 무효를 동그라미 2번 무효를 알고 추인하라. 이렇게 되죠. 원칙이 비소급표죠. 그래서 니은 등기를 유용할 때 등기 언제부터 유효?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유효. 그죠? 다만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당사자 약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뭘 인정할 수 있다?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채권적 소급표란다. 밖에 나가서 전화 받으시겠어요? 저 다 들려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를 보면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는 을이란 놈이 무권대리로 팔아먹는 게 아니라 내 거다라고 팔아먹거나 내가 갑이다라고 팔아먹는 거. 이건 무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팔았네. 1억을 3억을 받았네. 아버지가 추인하고 싶네. 그런데 이 무권리자나 무권한자의 처분행에 대해서 추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우리 민법에. 그러니까 본인은 아버지는 추인하고 싶어도 추인을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하라. 뭘 유추하라고요? 무권대리 추인. 그래서 제가 아까 무권대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는 후레자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고 뭔 추인?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해라.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게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입니다. 동그라미 1, 2.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네 번째 줄에 소급하여라는 말이 있죠. 그죠? 가끔 이렇게 나오겠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을 유추 적용하여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X. 됐죠? 자, 예제. 1. 불공정한 행위는 전환 적용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10억 매매로는 무효지만 3억 매매로는 유효.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2번에 불허가 처분이 있죠.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3번 통정 허위 매매를 추인했죠. 계약 체결한 때부터 유효로 되지. 뭐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랬지. 뭘 체결한 때부터 유효야. 이건 그냥 무효야. 새로운 행위로 본다. 잊지 말자. 이 속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이 적용됩니다. 답은 3번. 4번은 적극가담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냥 무효. 5번. 계약이 무효되는데 책임 있는 놈, 일방적으로 철회한 놈, 이놈도 확정적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다. 대신 손해를 배상해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5번. 예? 아까 확정적 무효로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놈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게 5번. 자, 요 정도가 무효다. 요 정도가. 별거 없죠? 별거 없어. 취소. 일단 유효해. 효력 요건을 못 갖췄는데 일단 유효해. 그런데 취소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일방적인 거야. 이렇게 일단 유효한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한 일방적인 의사표시. 이걸 뭐라 한다? 취소를 한다. 두 번째, 취소 사유. 법에서 정해놨다. 계약 당시 존재해야 돼.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딱 요것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계약 당시 존재해야 돼요. 계약 이후 안 됩니다.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 안 받았어. 계약 당시 중요본에 착오가 있었어. 계약 당시 위협한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어. 이럴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이럴 때만. 취소권자도 정해져 있다.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요 사람들의 대리인, 요 사람들의 승계인, 딱 요 사람만 취소할 수 있다. 재착, 사강, 대승. 여기서 세 가지를 조심하자. 첫째,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면 일단 부모가 취소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도 단독 취소권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취소도 법률행위예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할 때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동의를 엄마 아빠 저 이거 계약 취소해도 돼요? 뭐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 취소권자로 규정을 함으로써 단독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부모 동의 없이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취소했어요. 취소를 해놓고 나중에 취소 자체를 다시 취소.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취소는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취소 자체를 재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인 중에서 법정 대리인은 고유한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 대리의 경우에 이 임의 대리인 행위 취소하고 있을 때 취소권은 갑에게 귀속이 되죠. 얘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임의 대리의 경우는 별도로 본인이 수권을 해야 돼. 야 취소도 네가 해라. 이렇게. 그럴 때만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은 매수인 같은 특정 승계인이 있고 상속인 같은 포괄 승계인이 있겠죠. 특정 승계인도 포괄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당연히 취소권만 승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취소권만 승계는 안 됩니다. 취소권자의 지위를 사서 특정 승계하거나 상속받아서 포괄 승계한 경우 취소권도 승계를 받는 거지. 즉 취소권자의 지위를 승계받음으로써 취소권도 승계를 받는 거지. 취소권만 승계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취소권자. 네 번째 상대방.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 당연히 을한테 취소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을이 죽었어. 상속인 찾아야죠. 예? 상속인이 누군지 몰라. 그럼 찾아야지. 그래서 상속인을 딱 확정을 지었어. 그럼 그놈한테 하면 되죠.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라. 알겠죠? 이때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과 직접 상대방의 상속인. 예?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한테까지 할 수 있다. 직접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소권자 재착사강 대승 상대방 직포 이렇게 되죠. 직접 상대방과 포괄 승계인까지. 다섯 번째. 자, 취소권이 생겼어요. 계약 당시 제한 능력 차고 사기양박이 있었어요. 자, 이때 취소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자유.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취소를 한다면 일방적으로 해라. 상대방이 독이나 승낙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세 번째, 꼭 내용 증명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지.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분료식. 네 번째,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 사기를 쳤네. 사기당한 사실 안 갑이 을이 딱 내라 그랬더니 그냥 거절했어. 싫어. 이 거절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취소가 들어있죠. 그죠? 아, 계약을 취소할 생각 있으니까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또 계약을 했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사기를 당했어. 갑이 쫓아서 말소해라. 이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취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취소는 꼭 반드시 명확하게 취소한다고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이것처럼 취소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절이나 청구 속에 이미 취소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 일부 취소. 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어. 일부 취소. 할 수 있을까? 아까 137조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원칙 전부 취소. 단 계약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리될 수 있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각과 을 사이에 임차권 계약을 했는데 임차권 계약에다가 권리금 특약까지 했어요. 임차인이 점포를 넘기면서 권리금 받잖아요. 예? 근데 그 권리금 특약을 속였어요. 그 상가를 인수하는 사람이, 임대차 지위를 인수하는 사람이 상가를 보러 오기로 한 날 파는 놈이 알바를 고용해서 좌석을 꽉꽉 채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와 대박 났네 장사가 라고 생각하고 권리금을 듬뿍 줬어. 나중에 파리가 날려. 그러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때 임차권 양도계약과 권리금 특약 중에서 이 권리금 특약만 기망을 한 거예요. 권리금 특약만 취소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임차권 파는 거와 권리금 특약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결합해서 해야 돼 보통? 결합해서 하죠. 권리금 특약만 하는 경우는 없죠. 가분적이질 않아요. 따라서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법률행위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원칙 전부 취소. 단 가분적이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취소도 가능해. 근데 그러려면 가분적이어야 돼. 근데 임차권 양도계약과 권리금 특약은 불가분이야. 따라서 권리금 특약에만 기망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금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여섯 번째. 취소의 재취소. 듣기만 하세요.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계약을 취소했네. 이 계약을 취소한 갑이 이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 계약을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근데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다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했다는 걸 취소하는 거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얘가 미성년자야.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 단독으로 취소했어. 그 취소를 부모 동의 안 받았던 거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건 안 돼.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사기당했어.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그런데 결과가 나쁘질 않아. 갑이 을로부터 사기당해서 1억짜리 땅을 팔았는데 1억을 받았어. 사기는 당했지만 제가 받았어.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겠지요. 그런데 을이 와서 협박을 해. 취소 안 하면 병풍뒤에서 향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그래서 갑이 취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을로부터 강박을 당해서 취소했어. 그럼 이 취소를 나중에 나 강박을 당해서 취소했다는 것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 있다. 취소 자체에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지. 그죠? 취소 자체에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취소 자체를 재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 그걸 취소했어. 취소하면 계약이 뭐가 돼요?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됐어. 이 상태에서 나중에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새로 유효한 계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갑과 을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런데 그 계약에 착오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어. 그래서 갑이 일단 계약을 취소했어.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된 상태야. 그 상태에서 나중에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새로 유효한 A 토지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이때 굳이 새로 뭐하러 계약을 하냐? 이걸 뭐 하면 되지? 무슨 추임?
무효행위 추인.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이 뭐가 되고 무효가 됐고 그 무효를 당사자는 추인할 수 있다.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그죠? 간단한 거예요. 갖고 이렇게 계약했는데 취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또 새로 계약할 수 있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새로 계약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추인. 무효행위 추인. 그래서 판례가 말이 어려워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한 후에 추인하는 경우에는 무슨 추인을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취소를 했어.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여기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와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는 안 하겠네. 절대적 취소는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의 경우 제3자 보호 안 돼요. 반면에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상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는 안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행전이면 이행이 필요 없죠. 근데 이행을 한 상태에서 취소하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데 부당이득 반환은 제가 거스름돈 더 거슬러주는 거 지난 순환에 말씀드리면서 모르고 거슬러 받은 사람 선의는 쓰고 남은 거 알면서 받은 사람은 받은 거에다가 손해 붙이고 이자까지 붙이라 그러죠.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내가 부당한 이득을 했는지 거스름돈을 더 거슬러 받는지를 모르냐 아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져. 그런데 특칙이 두 개가 있어. 부당이득 반환 범위 특칙이 두 개. 그 중에 하나가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노트북을 100만 원을 받고 팔아서 부모가 그 사실 알고 계약을 취소했어. 어른 노트북을 반환해야 되고 값은 100만 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값이 70만 원을 쓰고 3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3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 단 그 70만 원을 어디에 썼느냐가 또 달라진다. 70만 원 중에 40만 원을 생활비, 독서실, 학원, 밥값 같은 생활비로 쓰면 현존 이익이니까 이건 반환해야 돼. 반면에 노래방, PC방, 술값 같은 유흥비로 쓴 경우에는 현존 이익이 아니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소송이 붙었을 때 미성년자가 다 쓰고 없는데요. 증명해야 돼요. 현존 이익에 관한 입증을 누가 해야 된다? 미성년자. 당연하죠. 법원이 갑한테 야 너 100만 원 왜 안 돌려줘? 가면 뭐라 그럴까요? PC방에서 다 썼는데. 그러게. 그럼 법원 뭐라 그래? 영수증 까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현존 이익에 관한 입증은 누구한테 있다? 미성년자 측에 있다. 제한능력자 측에 있다. 이렇게 되죠. 취소의 효과.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가 있다는 거.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고. 아홉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한 행위, 사기, 강박에 한 행위를 말하고 이 행위는 유효라 그랬죠. 하지만 취소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가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 유동적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하고 유동적 유효하고. 유효. 이 상태에서 취소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죠? 취소를 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고 반면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면 언제? 취소하기 전에 취소를 하기 전에 취소권을 뺏어버리면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니까 유효로 확정이 될 거예요. 이때요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게 세 가지. 첫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자, 오늘 추인이 묵건들이 추인이 있었고 좀 전에 무효행위 추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뭐냐? 취소권자가 나 취소 안 할래요 라고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걸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한다. 당연히 취소 전에 해야 되죠. 취소를 하면 무효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이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때는 무효행위 추인한다 그랬어요.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 아니라 이건 취소 전에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누가 한다고요? 취소권자가. 아하,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같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이 미성년자도 추인권이 있게 돼요. 그죠? 제한능력자도 추인권이 있어.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다음에 그걸 바로 추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못하게 막아야지. 그래서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라. 미성년이 소멸한 상태, 즉 성년이 된 후에 추인하라. 이런. 성년이 된 후에 추인하라. 단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갑이 아직 성년자가 되기 전에도 그 부모는 추인할 수 있고 누가 추인할 수 있고? 부모. 또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간혹 맛이 간다고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이 게시된 자 얘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부모 추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받아서 추인할 수 있다. 언제? 성년자가 되기 전에.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이렇게 추인을 하게 되면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더 이상 취소 못하겠죠.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법정 추인. 미성년자 갑이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자, 일단 미성년자 취소할 수 있고 부모 취소할 수 있고 부모 추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성년자가 됐다. 갑이. 그럼 얘도 추인할 수 있죠. 그죠? 자, 취소 원인이 소멸한 상태에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니까 수령을 하네. 그리고 땅을 넘겨주네. 갑 취소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또 갑이 성년자가 된 상태에서 대금을 청구하네.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죠. 자, 1억 매매였는데 성년자가 된다면 1억 2천으로 가격을 업시켰어. 기존의 1억짜리 매매 계약을 1억 2천으로 바꿔버렸어. 이런 걸 경계계약이라고 해요. 경계계약은 기존 계약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계약을 체결한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추인. 그죠? 갑이 을에게 돈 내놔라. 대금. 을이 며칠 있다 줄게. 못 믿겠으니 담보를 내놔라. 담보를 제공받았네.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죠.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금 청구권을 팔아내.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을이 제공한 담보를 경매를 넣어버리네. 강제집행. 취소할 생각이 없지요. 이런 식으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은 채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경계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권리를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이걸 법정 추인 사유라고 해요. 그럼 추인한 것으로 간주 이런 걸 뭐라 한다? 법정 추인이라 한다. 취소 원리 소멸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6가지 중에 하나. 추인한 것으로 간주 이렇게 되죠. 여기서 조심하시겠죠. 이행의 청구하고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하는 경우만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입니다.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달라고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취소권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야. 6가지 법정 추인 사유 중에서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 사유가 됩니다. 효과는 추이라고 똑같죠. 마지막으로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라. 이거 지나버리면 못한다.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을 말한다.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됩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죠. 어느 것이든지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을 소멸하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해서요. 우리 민법상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간이 2개가 있다.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기간. 이때 소멸시효 기간은 기간이 지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게 없어. 그냥 쭉 흘러갑니다. 두 번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서 권리가 소멸했다라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을 해줘요. 반면에 제척기한이 경과해서 권리가 소멸했다는 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그 제척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3년이 지났는지 또는 10년이 지났는지 그래서 취소권이 소멸했는지 이거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여기까지.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방법 3개. 네? 자, 오늘 무권들이 추인받고 무효행위 추인받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을 봤어요. 이 3가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 네? 139페이지. 취소의 동그라미 1, 2. 양가로의 취소사유가 나와 있네요. 동그라미 1. 제한능력 2. 착오 3. 사기강박. 넘기세요. 취소권자 제착 4강 대승 양가로 1, 양가로 3, 양가로 4. 취소의 행사 방법 양가로 1. 오른쪽 판례에 굵게 되어 있는 밑줄 부분 말씀드렸죠. 양가로 1번에 상대방. 자, 일부 취소가 나왔네요. 3줄.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분할이 가능. 3번째 줄 가상적 의사. 그러면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4번째, 5번째 줄. 계약 플러스 특약. 특약에만 기망이 있어. 특약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안 된다. 계약과 특약은 불가분이다. 다음 페이지 취소의 효과. 처음부터 무효. 단 제한능력자는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반환하라. 특칙. 양가로의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취소하면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제한능력자 특칙이 있더라. 기역, 니은, 디귿까지. 자, 임의 추인이 있네요. 의가 있지요. 취소권 포기라고 한다. 그래서 취소권 포기. 요건 추인권자는 취소권자가 추인권자인데
동그라미 이번에 제한이 있다. 취소원이 소멸된 후에 하라. 단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다음 페이지 추인 효과. 확정적 유효. 그리고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전조의 규정에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6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전의경, 담양강 이렇게 되죠. 이걸 법정 추인한다. 요건 중에서 동그라미에 니은과 오른쪽 동그라미 미음 두 개는 구별하자. 오른쪽의 효과는 역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 단기 소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쭉 내려서 판례.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법원이 직권조사한다고 되어 있죠? 예제 봅니다.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을 보니까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근데 3번을 보니까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답이지. 이행 청구는 누가?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다. 그렇게. 그래서 무효 취소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대리 때문에 부관까지는 다 못 나갔네요. 네, 부관 이제 다음 주에 보고요. 부관 다음에 계약법 갑니다. 예습을 계약법 해오셔야 돼요. 네? 물권 해오시지 말고 계약법 예습해 오셔야 됩니다. 예복습 철저히 하시고 아직도 얼굴이 쌍코피가 터졌다면 다크서클이 내려와야 되는데 반짝반짝거리셔. 아직도 얼굴이 반짝반짝거리면 어떻게 해? 네? 퀭 해야 돼, 퀭. 예복습 철저히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